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확률 파트의 세 번째 단원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확률 앞에 뭐 한 문제, 뭐 네 문제 나온 거에 비해서 11문제니까 뒤에 있는 독립과 함께 독립이 나오든 뭐 조건부 확률이 나오든 뭐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나온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건부 확률 어떻게 쓰냐? B, A 바, B 이렇게 씁니다. 자, 조건부 확률의 뜻은 뭐냐면 B가 일어났을 때 B라는 사건이 일어난 것 중에서 A가 일어나는 경우를 세는 겁니다. 아까 PA는 뭐였죠? 전체 경우 중에 A가 일어나는 경우를 센 거였는데 이제는 뭘 세는 거죠? B가 일어난 경우 중에서 A가 일어나는 경우를 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밑에 분모가 전체에서 B로 바뀌었다는 것을 이해만 하시면은 뭐 문제 푸는 데는 전혀 뭐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정의고 조건부 확률에 자, 조건부 확률은 수식으로 어떻게 쓰냐? 조건부 확률은 수식으로 자, B가 일어나는 경우 PB죠. PB 중에 자, B가 일어난 것 중에 A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다시 그림으로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자, B가 일어난 이 경우 중에서만 A가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이죠. A랑 진짜 겹치는 부분은. 자, 그렇기 때문에 수식으로 쓰면 B가 일어난 경우 중에서 A가 일어나는 경우 A랑 B랑 겹치는 부분이죠. 그래서 PA교 B다. 이렇게 수식으로 쓰실 수 있어야 됩니다. 조건부 확률은. 다음에 벤 다이어그램으로도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데 지금 방금 제가 요 그림 있죠? 요 그림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시 그냥 PA는 뭐였냐? 다시 PA는 이 전체 중에서 이 A가 일어나는 확률이었습니다. 이 조건부 확률 PA바 B는 뭐냐? B가 일어났습니다. B가 이미 일어났어. 이제 B라는 이 전체라는 B라는 상황 속에서만 생각해야 됩니다. B라는 상황 속에서 A가 일어나는 경우를 세주면 된다. 그래서 조건부 확률 문제 푸는 방법은 B가 일어나는 경우 찾아야겠죠. 그 중에서 A가 일어나는 경우를 세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표를 그린다, 뭐 B인 경우 찾는다,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데 이거는 뭐 실제로 문제를 풀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부 확률. 자, 문제는 뭐 문제 조건부 확률이라고 뭐 적혀 있진 않습니다. 절대로 문제에. 그냥 보고서 내가 조건부 확률인 거를 알아내야 됩니다. 자, 1번 문제. 어느 시험의 응시자 중에서 전공자와 비전공자의 비율이 6대 4입니다. 자, 일단 표를 그리겠습니다. 표를 항상. 자, 왜냐면 전공자, 비전공자가 있고 밑에는 또 뭡니까? 합격의 반대말 보니까 불합격이 또 있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표를 그려주십니다. 자, 전공자와 비전공자가 있고 6대 4라 하죠. 6대 4. 전공자 6명, 비전공자 4명. 뭐 이렇게 해도 되고 뭐 전공자 60명, 비전공자 40명 뭐 이렇게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 중에 뭐 합격과 자, 불합격이 있는데 전공자의 80%가 합격한답니다. 전공자 아까 몇 명이죠? 6명. 이 중에서 80%만 합격합니다. 그럼 6명 중에 80%니까 4.8명만, 6, 8에 48이니까 4.8명만 합격하고, 비전공자의 60%가 합격한다면, 비전공자가 몇 명이었죠? 4명인데 그 중에 60%니까 2.4명만 합격했답니다. 자, 그 중에서 합격자 중이죠. 자, 이게 바로 조건부 확률이라는 소리입니다. 자, 조건부 확률이 아니라 그냥 확률이면 전체 사람 중에서 합격자는 몇 명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합격자 중, 합격자만, 분모의 합격자만 쓰란 말이죠. 합격자 중. 저는 합격자 총 몇 명인가? 지금 이거 더하면 7.2명이죠. 그 중에 한 명은 비전공자일 확률. 비전공자 2.4명이죠. 자, 합격자 총 7.2명 중에 그 중에서 비전공자일 확률은 2.4다. 그래서 구하면은 답은 3분의 1이다. 답 2번.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조건부 확률인지 이게 풀면 조건부 확률인데 이 그냥 이 문제 봤을 때는 조건부 확률 문제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경우가 전체 내 기준으로 주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저희가 앞서 풀었던 확률의 경우에는 뭐 공 7개 중에 2개를 뽑았을 때 7개 중에 2개를 뽑은 게 전체 경우죠. 자, 근데 이 경우는 뭡니까?
이 전체 사람이 아니라 합격자 중에 있으니까 합격자만 그 안에서만 바라보라는 뜻이기 때문에 합격자 중에서 비전공자만 세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조건부 확률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거는 베이지 공식이라는 걸로 원래 푸는 건데 베이지 공식을 그걸 외우는 게 그러니까 이해하고 그냥 이런 식으로 풀면 되는데 그거를 또 막 열심히 수식을 외우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가르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푸는 게 훨씬 빠르기 때문에. 자, 넘어가 조건부 확률은 뭐 고등학교에도 나오죠. 고등학교 수학 때도. 그러니까 고등학교 수학 때도 이렇게 푸셨으면 더 빨리 푸실 수 있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보험회사를 모든 고객을 사고와 비사고로 나눈답니다. 그럼 또 열심히 뭐 해야 됩니까? 표를 그려야죠. 사고와 비사고로 나눈답니다. 사람 수를. 자, 그 중에서 30%는 사고랍니다. 30%. 30%. 자, 퍼센트는 굳이 안 써도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확률을 구할 때 분모에 뭐 퍼센트가 있고 분자에도 퍼센트가 있으면 어차피 이게 둘이 약분이 되기 때문에 그냥 30%다 이렇게 나오면 그냥 30명이다 생각하고 푸셔도 답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면 확률은 결국 나눠지기 때문에 결국 확률 문제는. 자, 30% 그럼 비사고 몇 명인가? 비사고는 70명이라는 소리죠. 자, 이럴 때 사고 위험군에 속한 고객 중에서 보험에 가입한 지 1년 이내 그러니까 청구할 확률이 청구랑 비청구가 있겠네요. 청구랑 비청구가. 자, 사고 위험군에 있는 사람들은 청구할 확률이 0.4랍니다. 이 30명 중에서 0.4, 3, 4, 12, 그러니까 12명은 청구한답니다. 다음에 비사고 중에서 비사고가 청구할 확률은 0.2랍니다. 비사고 총 70명 중에서 0.2, 7이 14죠. 14명이 청구한답니다. 자, 이랬을 때 1년 이내 보험료를 청구하였을 때 그럼 청구만 보라는 소리죠. 청구하였을 때니까 청구만 보면 돼. 청구하였을 때 전체가 몇입니까? 26명이죠. 12 더하기 14니까 청구하였을 때 이 중에서 사고 위험군인 사람 수는 26분의 12 약분 때리면은 13분의 6이다. 답 1번. 이런 식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부 확률 문제는 이 표만 그리면은 뭐 충분히 뭐 푸는데 어렵지 않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위험을 진단이 어쩌고저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암인 사람이 있고 암이 아닌 사람이 있겠죠. 지금 경우가 읽어보시면은 진단한다니까요. 그럼 진단이 있고 진단 못하는 경우가 있겠네요. 자, 위암에 걸린 사람을 위암이라고 진단할 확률이 0.9고 위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을 위암에 걸리지 않았다고 이렇게 뭐 진단하는 게 0.7이랍니다. 전국의 10%는 위암이랍니다. 그러니까 암에 걸린 사람 몇 명이랍니까? 10명. 암에 안 걸린 사람 몇 명? 90명. 자, 그럼 다시 앞에로 들어가서 위암에 걸린 10명을 걸렸다고 진단 확률 0.9니까 암에 걸렸다고 진단하는 경우 0.90%니까 10 곱하기 9하면 10 곱하기 0.9하면 9니까 9명은 옳게 진단하고 1명은 잘못 진단하는 소리죠. 다음 위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 총 90명에 대해서 안 걸렸다고 X니까 X 안 걸렸다고 하는 게 확률이 70%입니다. 0.7이랍니다. 그럼 97에 63이니까 63명은 안 걸렸다고 진단하고 27명은 걸렸다고 잘못 진단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장비에 의해 위암에 걸렸다고 진단받은 사람이 그럼 진단받은 사람이 여기죠. 진단받는 사람은 그러니까 전체 경우가 몇입니까? 36명입니다. 36 중에 실제로 위암에 걸린 사람 몇 명? 9명. 그럼 답은 몇이야? 4분의 1이다. 4분의 1은 0.25죠. 그냥 답 1번이다. 자, 이런 식으로 풀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다시 조건부 확률은 전체 총 원래 10 더하기 90하면 총 100명 중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위암에 걸렸다고 진단받은 사람 이 중에서만 이거를 분모로 놓고 푸는 게 조건부 확률이다.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어서 계속 조건부 확률이기 때문에 연속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상자 A에 빨간 공 2개와 A 상자에 빨간 공 2개와 파란 공 4개가 들어있다. 상자 A에서 여기서 3개의 공을 뽑습니다. 비보건 추출이니까 그냥 3개 한 번에 뽑았다는 소리죠. 자, B에 넣습니다. 이거를. B상자 원래 비어 있었어. B상자는.
그럼 비상자에서 공을 한 개를 꺼냈습니다. 이 세 개 중에서 한 개를. 근데 걔가 빨간 공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처음에 이 세 개를 뽑은 경우가 빨간 공 2개, 파란 공 1개일 확률은 뭡니까? 라는 문제입니다. 자, 문제를 이해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데, 자, 일단 우리가 지금 발생한 경우는 뭐냐? 비상자에서 빨간 공 1개가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3개를 뽑는데, 3개를 뽑는 경우 뭐가 있죠? 빨간 공 2개, 파란 공 1개, 또는 빨간 공 1개, 파란 공 2개, 또는 빨간 공 0개, 파란 공 3개를 뽑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자, 이 중에서 내가 뽑았는데 빨간 공이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 내가 뽑았는데, 비상자에서 뽑았는데 빨간 공 이미 나왔어. 나왔을 때 빨간 공이었다면, 그러니까 마지막 경우 빨간 공을 아예 안 뽑는 경우는 없겠죠. 이런 경우는. 왜냐면 파란 공을 3개 뽑아서 갖다 넣었으면 빨간 공이 절대 나올 리가 없으니까. 자, 그럼 우리가 뽑는 경우가 이 경우랑 이 경우가 있는데, 이 두 가지 경우 중에서 이 빨간 공이 나왔을 때 빨간 공 2개와 파란 공 하나, 이 경우는 몇이냐? 자, 다시 설명하면은, A 상자에서 3개 뽑는 방법은 이 방법이랑 이 두 방법, 빨간 공 2개 뽑는 거랑 빨간 공 1개 뽑는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빨간 공 2개 뽑는 방법의 경우의 수는 몇이냐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경우부터 가볼까요? 첫 번째 경우, 빨간 공을 2개 뽑고 파란 공을 1개 뽑았는데, 근데 B 상자에서 빨간 공이 나오는 확률을 구해봅시다. 자, 총 A 상자에서 총 공기 6개 있죠. 자, 6개 중에 3개를 뽑습니다. 자, 1번 경우 6개 중에 3개를 뽑는데 빨간 공을 2개 뽑고 2C2 곱하기 파란 공을 1개 뽑습니다. 4C1 뽑아서 갖다가 B 상자에 넣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빨간 공이 또 튀어나와죠. 빨간 공을 몇 개 뽑았어? 저희가 2개 뽑았잖아. 총 3개 중에서. 그럼 3분의 빨간 공이 나와야 되니까 3분의 2 이렇게 하면은 A 상자에서 빨간 공 2개, 파란 공 1개 뽑은 다음에 B 상자에 넣고 B 상자에서 빨간 공 나올 확률을 구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럼 2번 경우. 자, 이번에는 63분의 빨간 공 1개, 파란 공 2개 뽑습니다. 빨간 공 1개, 21 곱하기 파란 공 2개, 42 곱하기. 자, 이런 경우에서 이제 B 상자에서 빨간 공이 튀어나와야 되죠. 그럼 이 공 3개 중에서 빨간 공 1개밖에 없으니까 나올 확률은 3분의 1이죠. 자, 그렇게 해서 요 1번 경우랑 2번 경우 중에서 그 중에서 요 1번 경우가 나오는 경우의 수. 다시 1번 경우 더하기 2번 경우 중에서 1번 경우가 나오는 확률을 구해라. 이런 말이죠. 자, 그럼 이거를 뭐 하면 됩니까? 네, 계산을 하면 됩니다. 아, 계산 해야죠. 20이네요, 이게. 20분의 1, 4 곱하기 3분의 2. 아니까 뭐야? 60분의 8이네요. 자, 1번 경우는 60분의 8. 자, 2번 경우는 아까 이거 20이었고 2, 4, 3, 6이 12. 60분의 12네요. 얘는 60분의 12인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구하란 소리죠. 그럼 밑에는 60분의 20이고 위에는 60분의 8이니까 약분 20분의 8. 또 약분 4로 약분하면 4, 5, 20분의 4, 28이니까 5분의 2. 정답 2번이 됩니다. 자, 원래 조건부 확률 표로 풀어야 되는데, 자, 요 경우는 조금 표로 뭐 풀 수가 없고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확률을 구해서 풀어야 되는 조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9급에 나오네. 이거 약간, 그러니까 9급에는 정말 쉬운 문제도 나오는데 7급보다 훨씬 어려운 문제도 나오기도 합니다. 자, 요 문제 4번 문제를 완벽하게 내가 풀 수 있다. 그럼 조건부 확률을 완벽하게 이해했다고 보셔도 됩니다. 자, 다음 문제. 이번에 그냥 표를 줬네요, 아예. A, B, C로 구분할 때 아버지의 직업에서 아들의 직업으로 전이 될 조건부 확률을 구해놨습니다. 아버지 직업이 A다. 그럼 아들의 직업도 A일 확률은 0.45란 소리입니다. 자, 아버지의 직업이 A, B, C일 확률은 각각 이렇답니다. 자, 그럼 아버지 다시 써야겠네요. 이게 또. 아, 이거 2바이가 아니라 3바이 3표를 그려야 되죠. 아버지. 자, 이번 아들입니다. 아들. 위에는. 자, 이렇게 있을 때, 자, 일단 아버지의
직업이 A, B, C일 확률은 0.1, 0.4, 0.5다. 그럼 아버지가 A인 직업인 아버지는 10명, B인 직업인 아버지 40명, C인 직업인 아버지 50명. 자,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1, 4, 5로 쓰셔도 되고, 뭐, 2, 8, 10, 뭐, 0.1, 0.4, 0.5 이 비율만 맞게 쓰시면 됩니다. 어차피 이 비율은 결국, 제가 말씀드렸죠. 퍼센트는 결국 나눠지기 때문에 어떤 걸로 쓰셔도 뭐 큰 상관없습니다. 자, 그럴 때, 그럼 아버지 직업도 A인데, 아들의 직업도 A인 경우를 구해야 되죠. 그건 여기 확률이 조건 확률로 주어져 있습니다. 아버지 직업이 A일 때 아들의 직업도 A일 확률이 0.45다. 아버지 직업이 총 A인 사람이 10명인데 그 중에서 아들의 직업이 A일 확률이 0.45니까 10 곱하기 0.45 하면은 4.5다. 자, B도 4.5, C는 1이겠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다 계산합니다. 0.1, 0.7, 0.2다. 0.1, 이 40명 중에서 0.1, 10%는 그대로 직업이 아들이 A인 직업을 갖고 70%는 B인 직업을 갖고 20%, 4, 2, 8은 C인 걸 갖는다. 자, C 50에 0.05, 0.5, 0.45네요. 0.05, 2.5, 0.5니까 25, 반절이니까 0.45. 나머지 계산하면 되겠죠? 27.5, 50에서 나머지 27.5니까 그럼 몇입니까? 22.5네요. 자,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을 때 아들의 직업이 A일 때, 그럼 요 경우만 세란 소리죠. 아들의 직업이 A일 때. 그럼 여기는 애초에 구할 필요도 없었네. 생각해보니까. 근데 한번 구해봤습니다.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자, 그럼 원래 진짜 시험 문제 풀 때는 여기만 구하면 돼요. 시험 문제 풀 때는 쭉 여기까지 읽고 아들의 직업이 A일 때니까 여기까지 구해야죠. 여기만 구하시면 됩니다. 이 아들의 직업이 A인 경우만. 자, 그때 그럼 총 경우 몇입니까? 4.5 더하기 4 더하기 자 2.5 중에서 아버지 직업이 A일 확률은 그럼 4.5란 소리죠. 자, 이걸 계산하시면은 둘이 더하면 몇입니까? 7이죠. 11. 11분의 4.5다. 그럼 2배 해. 분모 분자에 22분의 9다. 정답 2번입니다. 2번.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2바이 원래는 요만큼만 나왔잖아요. 원래는 2바이 2 곱하기 2 표가 나왔는데 자, 이제 연도가 지날수록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점점. 시험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15년에 와서는 3바이 3 곱하기 3표를 주기 시작했다. 요거를 아시면 될 것 같고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6번. 도시 A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 1%가 질병에 걸려 있답니다. 자, 그럼 질병 걸린 사람과 안 걸린 사람으로 나눌 수 있겠죠. 자, 질병 1%만 질병에 걸려 있습니다. 한 명만 질병에 걸려 있어. 나머지 99명은 안 걸려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질병에 걸린 사람이 양성 반응을 보일 확률, 양성과 음성이 있겠네요. 양성 반응을 보일 확률이 질병 안 걸린 사람이 양성 반응을 보일 확률의 33배랍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쓸까요? 여기다가 33배다. 그러면은 질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양성 반응을 보일 확률을 뭐 X를 합시다. X. 자, 그러면은 질병에 걸린 사람이 양성 반응을 보일 확률은 33배니까 뭐니까 33X겠죠. 그렇지만 이 한 명 중에서 진짜 양성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33X고 자, 이 99명 중에서 양성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99 곱하기 X. 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 확률이 먼저 안 나와 있으니까 그냥 X를 하는 겁니다. 그냥. 자, 그 상태에서 계속 이어갑시다. 도시 A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임의로 뽑힌 사람이 어떤 진단식 양성 반응을 보였을 때, 그럼 여기가 분모죠. 양성 반응을 보였을 때가. 양성 반응을 보였을 때 이 경우 중에서 걸렸을 확률. 자, 요 경우가 분자다. 그러니까 위에는 33X, 전체 경우는 33X 더하기 99X 중에서 질병에 걸린 사람 33, X1 조건부 확률을 구하라. 이런 말이니까 X 다 약분되죠. 다 X가 있으니까. 자, 그럼 더하면 몇인가? 132분의 33이다.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약분됩니까? 33에 4배가 132니까. 약분하셔서 구하시고 해도 되는데 좀 더 분수 문제를 빨리 푸시려면 이렇게 푸셔야 되죠. 다 33의 배수지 않습니까? 그럼 33으로 다 또 약분합니다. 1, 3이죠. 그럼 1 더하기 3은 4분의
1이다. 정답 1번이다. 이렇게 푸시면 좀 더 빠르게 푸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아까 앞에까지는 뭡니까? 아버지의 직업이 아들의 직업의 확률 뭐 0.45 이렇게 주어졌는데 지금은 그 확률이 양성반응을 보일 확률이 안 주어진 경우의 문제입니다. 그때도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미지수로 놓고 풀면은 어차피 그 미지수가 확률은 분모분의 분자기 때문에 어차피 약분이 될 거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갖고 그냥 X로 놓고 뭐 A로 놓고 P로 놓고 뭐 편하신 대로 놓고 푸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7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A 회사, B 회사, C 회사, D 회사. 와씨. 회사가. 야, 씨. 이제 뭡니까, 이제 표가. 4바이 2표가 나오네요, 이제. 문제가 점점. 2바이 2는 이제 쉽다, 이거죠. 이제 점점 어렵게 나오네요. 자, 그럼 결함이 있고 결함이 아닌 게 있네요. 결함이 아닌 경우가 있네요. 자, 그 결함률은 이렇고 점유율이 이 총 개수죠. 각 회사별로. 자, A 회사는 0.4, 총 40명이 A 회사 쓰고, B 회사 30명 쓰고, C 회사 20명 쓰고, D 회사 10명이 쓴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 중에서 A 회사의 휴대용 결함률은 1%랍니다. 이 40명 중에서 1%, 총 몇 명? 1%, 40명 1%면은 0.4죠. 0.4는 결함이 있다는 소리죠. 자, C 회사는 2%, 30명 중에서 2%니까 0.6. 이 회사는 3%니까 0.6. D 회사는 2%니까 0.2. 요만큼이 결함이 발생한다고 할 때, 자, 결함 보였을 때 이 중에서 이게 B 회사 또는 C 회사 제품일 요럴 확률을 구해라. 그러니까 이 분모, 네모칸 이 분모 중에서 이 동그라미 이 분자인 조건 확률을 구하라는 소리죠. 0.4 더하기 0.6 더하기 0.6 더하기 0.2 중에서 B 회사 또는 C 회사니까 0.6 더하기 0.6인 조건부 확률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 밑에 다 더하면 몇이죠? 1.8이죠. 위에는 1.2네요. 6으로 약분하면은 2분의 3분의 2니까 정답 2번.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죠. 조건부 확률 되시죠? 표를 그린 다음에 전체 경우 찾고, 그러니까 전체 경우라고 하면 분모의 경우, 요 앞에 때 앞에 있는 말을 찾고, 그 중에서 이 뒤에 발생하는 경우를 분자에 적어줘서 푸시면 됩니다. 자, 아까 11번까지 있었죠? 네, 빠르게 이 강의가 30분 안에 끝날 수 있도록 빠르게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표를 그래서 푸는 게 아니라 아까 다시 앞으로 어디 갔어? 잠시만요. 조건 확률에 아까 개념 어디 있어요? 확률의 정의 말고 어디였죠?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아, 여기 있네. 네. 조건 확률의 정의에서 아까 그냥 어떻게 푸냐? 아까 지금까지 푼 방법은 표를 그린 다음에 전체 경우를 아니 주어진 이 조건 B인 경우를 분모에 적고 그 중에서 뒤에서 말하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를 분자에 적어서 확률을 구한다 했는데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서도 풀 수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표를 그려서 푸는 문제가 아니죠. 자, PA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겠습니다. PA가 발생할 사건은 0.4랍니다. 여기는. 그 중에 PB가 발생하는 사건은 0.3이랍니다. 근데 A가 발생할 것 중에서 그 중에 B가 발생하는 경우는 0.5입니다. 자, 요거를 이거 수식으로 푸는 거네요. 그려서 푸는 게 아니라 자, 수식으로 그려보겠습니다. PA가 일어난 것 중에서 그 중에서 B가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요만큼이죠. 요만큼. 그러니까 PA 교집합 B 이게 0.5랍니다. 자, 그럴 때 A 합집합 B는 몇입니까? 이런 문제인데 자, PA가 몇이죠? 0.4니까 PA 교집합 B는 몇이겠습니까? 둘이 곱하니까 0.4 곱하기 0.5 하면 0.2죠. 자, 이런 소수의 계산이 빨리빨리 되셔야 됩니다. 0.5가 보니까 반이죠, 반. 0.4의 반이니까 0.2.
되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 0.2란 소리죠. 자, 그럴 때 이 전체의 확률은 그건 아까 앞에서 전 시간 했죠. A일 확률 더하기 B일 확률 빼기 교집합 두 번 썼으니까 한번 빼준다. 계산하면 0.7에서 0.2 빼니까 0.5다. 정답 2번. 자,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을 앞에 막 줄글로 막 이것저것 무슨 상황이다 나오면은 표로 그려서 푸시고, 자, 이런 식으로 그냥 수식만 주어져 있다 그러면은 이 조건부 확률의 정의 PA분의 PA 교집합 P, 이 정의를 이용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 주시죠. 자, 9번. 이것도 그냥 수식으로 푸는 거죠. 자, PA는 3분의 1, PB는 4분의 1 대 PA 바 B 더하기 PB 바 A 더하기 PA 바 B는 12분의 7이다. A 교집합 B는 뭐냐? 자, 그럼 PB 바 A를 써줘야죠. PB 바 A. 무슨 뜻이다? 이게 분모죠. 이 뒷부분이 분모입니다. A가 일어났을 때 그 중에서만 B가 일어나는 경우 교집합이죠.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PA 바 B는 B가 일어났을 때 그 중에서 A가 일어나는 경우 교집합이다. 이거 둘이 더한 게 12분의 7이다. 자, 근데 PA 얘가 3분의 1이다. 얘는 4분의 1이다. 그럼 뭐 다 주어졌죠? 그럼 A 교집합 B 구할 수 있죠. 이거 열심히 계산하면은. 자, PA 교집합 B 그냥 A라고 하겠습니다. A라고. A 분의 3분의 1 더하기 A 분의 4분의 1은 12분의 7이다. 자, 이걸 풀어야죠. 자, 그럼 자, 이런 건 되셔야 됩니다. 이렇게 3분의 1분의 뭐 2분의 1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안에끼리 곱한 게 분모로 1은 2, 밖에끼리 곱한 게 분자로 가는 거, 이거는 뭐 하셔야 됩니다. 자, A는 1분의 A니까 1 곱하면은 1분의 바깥끼리 곱하면 3A 더하기 이것도 똑같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4A는 12분의 7이다. 다시 쓰면은 7A는 12분의 7이다. 따라서 A는 12분의 1이다. 정답 1번. 이렇게 조건부 확률을 수식으로만, 이거를 수식으로만 쓰실 수 있으면 충분히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수식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시 이 부분이 분모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밑으로 가서 PA분의 그 중에서 B가 일어나는 경우, A가 일어났는데, 이미 일어났습니다. 이미 일어났는데 그 중에서 B가 일어나는 거니까 PB를 쓰는 게 아니라 A 교집합 B 이 부분을 써준다는 거를 항상 명심하시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열심히 10번 길게 나온 거 보니까 표를 그려서 푸는 문제 같죠? 전체 인구의 5%가 질병을 갖고 있다. 오케이. 질병. 오케이. 5. 병 없는 사람 X. 전체 인구의 5%만 질병 있어. 오케이. 5%. 그럼 95명은 질병 없어. 오케이. 자, 검사가 있는데 양성. 오케이. 양성 음성이네요. 또 양성 반응을 나타내는 0.95. 질병 있는데, 질병 있는 사람 몇 명? 5명 중에 95%는 양성이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5 곱하기 0.95를 해야죠. 자, 5 곱하기 0.5 계산해서 적으셔도 되는데, 계산해서 뭐 4점 몇입니까? 이게 4.95입니까? 4.95? 아무튼 뭐 계산을 적어도 되는데, 나중에 어차피 약분을 할 거기 때문에 그냥 곱하기로 적으셔도 적으시는 게 더 편하십니다. 자, 음성 반응 확률 당연히 0.05겠죠, 뭐 여기는. 자, 그 다음에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 양성 나올 0.1. 자, 95명 중에 0.1은 양성 나오고 나머지 음성 나오겠지 뭐. 95 곱하기 0.9는 음성이 나온다. 오케이. 자, 이런 경우에서 검사했는데 양성 반응이 나왔다면 이 경우, 이게 분모죠. 이 경우 중에서 진짜 실제로 질병, 자, 요게 분자입니다. 우리 뭐 지금까지 뭐 많이 적었듯이 5 곱하기 0.95 더하기 95 곱하기 0.1 분의 5 곱하기 0.95인 조건 확률을 구하시면 되겠죠. 자, 이건 막 다 계산해서 구해야 되는데 빨리 구해야 되니까 저 95로 다 약분합니다. 일단 그럼 얘는 뭐야? 0.01 이게 95 0.01 15 그럼 1이죠. 약분하는 거 없으니까 0.1이겠죠. 자, 그럼 위에는 뭐야? 0.05죠. 0.05 밑에는 1.05네. 1.05
1.05 아니죠? 미쳤나봐. 미쳤죠? 자, 얘 0.05고 얘 0.1이니까 0.15죠. 오케이, 그럼 0.05로 약분하면 3분의 1이다. 정답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네요. 조건 확률의 11번. 30분이 넘어갔네요. 30분 안에 풀려고 했는데. 일은, 네. 빨리 35분 안에는 풀 수 있도록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표를 줬네. 이것도 21년 7급 새로운 문제입니다. 이번에 출시된 표를 다 줬는데 아예 조건 방역 이걸 구하라. 고지혈증 U 중에 고혈압 무를 구하랍니다. 고지혈증 U 셉니다. 고지혈증 U 여기 있네요. 고지혈증 U. 고지혈증 U 여기도 있네요. 이만큼이 고지혈증 U인 사람들이죠. 그거 분해. 그럼 이 분모죠. 얘네들 다 합친 게. 다 더합니다. 0.32네요. 0.1, 0.1, 0.1, 0.0이니까. 자, 그 중에서 고혈압 무인 사람. 고혈압 무 어디 있어? 고혈압 무 여기 있네. 고혈압 무. 그럼 얘랑 얘가 요 칸이. 자, 요 칸에 있는 놈들이 고혈압 무죠. 그렇기 때문에 0.12가 분자에 적히면 되겠네요. 자, 고혈압 무인 사람 전부 다 세는 게 아닙니다. 고지혈증 U가 이미 발생했고 그 중에서 고혈압 무니까 이 빨간색 친 여기 고지혈증 U인 사람들 중에서만 고혈압 무인 사람을 세는 겁니다. 그럼 0.32분의 0.12니까 뭘로 약분할까요? 2로 약분하면은 16분의 6이고 또 2로 약분하면 8분의 3이다. 정답 2번. 맞네요. 자, 이렇게 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 조건 확률 문제 푸는 방법 1번. 막 이렇게 줄글로 나와 있으면은 표를 그려서 풀 때 분모가 이 앞에 여기는 뭐 이렇게 조건 확률로 주어졌으면 뭐뭐일 때라고 주어졌으면 이 경우 중에서 그 중에서 이 뒤에 발생하는 경우만 분자에 적어서 구하시면 된다. 이게 바로 조건 확률이다. 전체 경우 중에 구하는 게 아니라 이미 조건 확률에서 주는 조건이 발생한 경우 중에서만 발생하는 확률을 구하는 게 바로 조건부 확률이다. 다음 두 번째, 조건부 확률은 자, 요런 식으로 쓰는데 A와 B 이게 무슨 뜻이냐? B가 이미 발생한 경우 중에서 그 중에서만 A가 발생하는 경우다. 그렇기 때문에 A 교집합 B를 분모에 적어준다. 자, 요 2번은 다음 시간에 배울 독립에서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시기 때문에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반드시 외우는 게 아니라 아예 이 의미를 그냥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B가 일어난 경우 중에서 B가 일어난 이 경우 중에서 이 A가 발생하는 경우를 분자에 적어준다. 이거를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 조건부 확률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